지구상에서 가장 순결한 아리아인이야말로 가장 우수하고 고귀한 민족이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주창했던 끔찍한 민족주의의 허상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동시에 모든 것이 구라였음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치의 유산은 전쟁의 패배와 함께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의 아이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나치 독일의 영재관리 시스템 히틀러의 아이들이 그 중 하나였는데, 이 히틀러의 아이들로서 혈통주의와 선민사상에 빠져 아리아인이라는 허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바로 이 새끼였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945년 8월) 일본에 떨어진 각오할 만한 위력의 신무기의 등장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세계에 다시금 평화를 되찾아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자력을 무기화한 인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구와 함께 언제든 멸망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핵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막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모색해보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고심하고 있던 그때, 미 정부 소속의 과학자 한 명이 색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인류는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로운 종으로의 진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과학자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과학적 개입을 통한 인류의 인위적인 진화를 주장하였고, 미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 국방부 산하의 비밀 연구 조직을 만들어 인류의 인위적인 진화에 대한 연구를 극비리에 진행시키는데, 이 조직이 바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져다준 타락천사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비밀 조직 에그리고리였으며, 인류의 인위적인 진화를 주장한 과학자가 바로 키스 화이트였습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1946년 미국 애리조나주 게러즈벨 지역에서 이상자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발견한 미나카토닉 대학의 지질학 연구소는 애리조나로 급하게 연구팀을 파견해 이상자기현상의 원인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 지역에 오래전 운석의 낙하로 생긴 칼데라의 지하에서 약 5만 년 전에 지구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운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운석은 실리콘을 베이스로 진화한 나노 사이즈의 아주 작은 금속 생명체의 군집이라는 것과, 이것들은 아직도 생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 밝혀진 이 운석은 아자젤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게 되고, 연구 결과 아자젤은 지구 밖의 세계, 즉 외계에서 온 생명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자젤의 존재를 눈치챈 미 국방부 소속의 연구기관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아자젤을 압류해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아자젤 연구의 책임자였던 사무엘 틸링허스트 박사는 아자젤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대학을 떠나 미 국방부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자젤과 사무엘 박사를 확보한 기관이 바로 미 국방부 산하의 비밀결사 조직 에그리고리였으며, 이 에그리고리의 연구 책임자가 바로 매드 사이언티스트 키스 화이트였습니다. 키스 화이트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히틀러가 말했던 아리아인에 대한 모든 것이 구라라는 것이 밝혀지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키스 화이트는 이론과 정치적 선동으로만 존재하는 우수한 민족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종이나 민족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진화를 이룬 새로운 신인류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신 성분을 속인 채 미국 정부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외계에서 온 금속 생명체 아자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자젤을 확보한 에그리고리에서는 아자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실험 도중 폭주한 아자젤이 연구원들과 융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아자젤에게 침식당했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연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인류에 아자젤과 융합이 가능한 적성인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진화를 꿈꿔왔던 매드 사이언티스트 키스 화이트는 약 5만 년 이상을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아자젤을 이용해 자신이 꿈꿔온 인류의 인공적인 진화,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의 금속 생명체 아자젤을 이식한 인류와 금속 생명체의 하이브리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채플 계획이었습니다. 채플 계획은 지능이 높은 천재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계획으로, 금속 생명체와의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진 새로운 인류는 새롭게 진화한 종인 만큼 구인류에 비해 모든 면에서 월등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체프라이들에 대한 아자젤의 조직 이식 실험을 통해 드디어 아자젤에 대한 완전 적성인자를 가진 아이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인 앨리스라는 이름을 받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앨리스는 아자젤에 대한 적성인자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자젤과의 교감을 통한 소통까지 가능한 아이로, 아자젤이 주기적으로 폭주해 연구원들을 집어삼키는 원인이 인간이 가진 마음에 대한 동경과 외로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앨리스는 아자젤에게 인간의 마음을 입력하기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살아있는 뉴로 컴퓨터와도 같은 아자젤에게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자젤 속에 또 하나의 자신을 만들려는 것처럼. 그렇게 아자젤은 스스로 인공지능과 비슷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 최고의 지능을 가진 인류 최초의 적성자인 앨리스가 참여한 모든 연구와 실험들은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지만, 채플 계획으로 태어난 형제와도 같은 아이들이 마치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버려지는 상황은 아무리 천재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앨리스의 마음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잔혹한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앨리스는 실험체 아이들과 함께 아자젤의 도움을 받아 에그리고리의 연구시설, 이 이상한 나라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앨리스의 탈출 계획을 알고 있던 키스 화이트는 실험체 아이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리고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앨리스에게마저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앨리스의 마음에 공명한 아자젤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앨리스를 흡수하면서 앨리스의 의지가 응축된 4개의 코어를 낳게 되는데, 이 4개의 코어가 바로 오리지널 암즈로 불리게 되는 것이며, 아자젤과 인류의 하이브리드 계획은 앨리스와 아자젤이 융합해버린 시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앨리스와 아자젤이 융합하면서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 어째서 4개의 코어를 낳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에그리고리에서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오리지널 암제들이 가진 앨리스의 의지는 증오와 인애, 용기와 숙명, 이렇게 4가지였으며, 각각의 암제에는 암제가 가진 성격과 능력에 따라 앨리스가 평소에 좋아하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앨리스의 증오를 담은 암즈 자바워크는 앨리스가 있는 시에 등장하는 무서운 괴물 자바워크에서 따온 이름으로, 앨리스의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구현화된 만큼 인류의 멸망이 프로그래밍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머신의 능력으로 불사에 가까운 암즈를 죽일 수 있는 안티암즈이며, 인간에 대한 앨리스의 사랑이 구체화된 암제인 나이트의 경우 거울의 나라 앨리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위험에 빠진 앨리스를 구해주는 기사에서 따온 이름으로, 또 하나의 안티암즈로서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자바워크의 폭주를 막기 위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용기를 담은 화이트 레빗은 앨리스를 이상한 나라로 안내했던 백토끼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는 다르게 앨리스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앨리스의 숙명을 담은 퀸 오브 하트는 자신의 카드 병정에게 툭하면 사용 선고를 내리던 하트의 여왕에서 따온 것처럼 모든 암제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앨리스의 의지를 담고 있는 4개의 오리지널 암제는 아자젤과 마찬가지로 나노 단위의 금속 생명체의 군집이며, 사람에게 이식할 경우 이식자의 유전 정보를 해석해 나노 입자가 결합 또는 증식을 통해 이식자에 알맞는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 전투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키스 화이트는 그동안의 실험과 앨리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속 생명체에 대한 적성인자를 가진 자신의 클론들인 키스 시리즈를 만들어 오리지널 암즈와의 융합 실험을 진행하지만, 앨리스의 의지가 구체화된 만큼 이 오리지널 암즈는 제3자에 의한 재현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스 시리즈에 대한 암즈 이식 실험은 이식하는 족족 오리지널 암즈가 폭주하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 키스 화이트는 그동안의 실험을 통해 얻은 오리지널 암제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앨리스와 융합한 아자젤에게서 앨리스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백지 상태의 새로운 코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코어들이 바로 키스 시리즈에게 이식되는 어드밴스드 암제였습니다. 어드밴스드 암즈가 오리지널 암즈에 비해 이식 성공 후 안정성을 높였다고는 해도 이식 성공률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클론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에 어드밴스드 암즈 이식 실패로 패기를 눈앞에 둔 클론 에드워드가 오리지널 암즈 4개를 모두 가지고 에그리고리의 연구시설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배경에는
그동안 벌여온 비인륜적인 일에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사무엘 박사와 연구시설을 정찰하기 위해 침입한 반에그리고리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이때 탈출한 키스 시리즈의 실패작에게 박사가 붙여준 이름이 바로 키스 블루였습니다. 이렇게 키스 블루의 탈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키스 시리즈 중 최초로 어드밴스 암즈 이식에 성공한 아이가 나타나는데, 최초로 어드밴스드 암즈 이식에 성공한 키스 시리즈가 바로 세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으며, 이 아이가 바로 블랙이라는 코드네임을 받은 키스 블랙이었습니다. 이 키스 블랙은 어드밴스드 암즈 임식에 성공한 직후 모든 고통의 원흉이자 자신의 오리지널인 키스 화이트를 죽이고 압도적인 암즈의 힘을 이용해 에그리고리 조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암즈 이식에 성공한 다른 키스 시리즈들을 영입해 미국 정부 산하의 비밀 조직에서 벗어나 세계를 어둠에서 좌지우지하는 독립적인 군산복합 비밀 조직으로 에그리고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에그리고리의 연구시설을 무사히 탈출한 키스블루는 에그리고리에 저항하는 조직의 일원이 되어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세력들을 규합, 반에그리고리 비밀 조직 블루맨을 결성하게 됩니다. 에그리고리가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블루맨이었지만 에그리고리에 비하면 그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키스블루가 에그리고리의 연구시설을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4개의 오리지널 암즈를 이식할 수 있는 적성인자를 가진 아이들을 만들기로 합니다. 에그리고리와 똑같은 짓거리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드밴스드 암즈를 이식한 키스 시리즈가 있는 에그리고리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루맨의 연구팀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오리지널 암즈에 대한 적성인자를 가진 아이들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은 자신의 숙명을 알지 못한 채로 각각 고무술의 달인, 전설의 용병,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 맡겨져 성장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 함께 에그리고리의 음모에 대항하는 이야기가 바로 프로젝트 암즈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며,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유린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괴물들이 판을 치는 이 작품 안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애쓰는 주인공들의 고군분투가 바로 프로젝트 암즈의 진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암즈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스프리건 애니메이션의 원작자로 유명한 미나가와 료지가 주간 소년 썬데이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재했던 인기 SF 만화로, 작가인 미나가와 요지의 말에 따르면 아키라로 유명한 오토모 가치히로 선생을 존경하며 그의 작품인 아키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암즈의 그림체나 연출을 보면 확실히 아키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이 보이며, 마블의 엑스맨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닮거나 비슷한 능력을 가진 녀석들도 간간히 등장하는 걸 봐서는 말한 적은 없지만 마블 코믹스의 엑스맨을 상당히 좋아하는 팬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스프리건의 애니메이션이 결정되었을 때 총 감수를 맡은 사람이 바로 존경하던 오토모 가치히로 선생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암즈의 작가인 미나가와 료지는 성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암즈는 4명의 소년 소녀들에게 이식된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생명체 암즈와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수께끼의 조직 에그리고리와의 싸움을 다룬 전형적인 소년 만화로 제44회 소학관 만화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이보그와 초능력자,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천재, 나노머신으로 이루어진 금속 생명체와 같은 SF적인 세계관과 인간과 생명, 그리고 진화, 학자의 윤리와 인간의 존엄과 같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작가의 그로테스크한 그림체로 표현해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암즈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가진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개성으로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2001년 TV 도쿄에서 드디어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을 시작하는데, 총 53편 분량 안에 암즈의 방대한 이야기를 모두 우겨넣다 보니 초반부를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생략되거나 다른 전개로 각색되는 일이 많아져 원작과는 다른 전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TV 애니메이션이라는 한계 안에서 원작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잘 살린 편이며, 많은 내용이 생략되면서 원작과는 다른 스토리 전개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작의 큰 틀을 망가뜨리지 않고 있으며 나름 그 세계관을 충실히 재현하려고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작화 퀄리티가 심하게 들쑥날쑥해 작품에 대한 몰입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원작의 키스 블랙까지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마치 다음 시즌이 있는 것처럼 마무리해놓고 지금까지도 속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작품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사용해 인간이 가진 여러가지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추악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으면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모습을 동시에 가진 몇 가지 논리로는 정의 내리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엄과 과학자의 윤리 등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단순히 암즈라는 병기를 갖게 된 아이들과 에그리고리라는 비밀결사 조직과의 대립을 그리고 있지만, 알고 보면 에그리고리에 속한 이들 역시 대부분 키스 화이트라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광기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었다는 반전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흔히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고들 하던데, 이렇게 신념을 가진 미친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